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비행기 두 번째 How to 이착륙,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이륙과 착륙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비행기 양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 잘 따라올 것이라고 믿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비행기에 이륙이랑 착륙을 하려는데 비행기는 우리가 이륙이랑 착륙하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바람이 아마 네 군데에서 불겠지? 앞, 뒤, 좌우. 근데 좌우는 어려우니까 앞뒤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뒤에서 바람이 불 때 앞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부는 바람은 뒷바람이라고 하는데 맞바람과 뒷바람 중에 하늘을 날아가는데 유리한 바람, 즉 이륙할 때 유리한 바람은 맞바람일까요? 뒷바람일까요? 하나, 둘, 셋! 무조건 맞바람이 유리하답니다. 즉 얘가 유리해요. 예. 왜 맞바람이 유리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가 속력 때문에 나는 거예요? 아니지. 뭐지? 우리가 날개 사이에 지나가는 바람의 흐름 때문에 생긴 거냐? 이 바람의 흐름은 뭐냐? 상대 속력이에요. 상대 속력.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행기의 날개가 바람이 지나갈 때 상대 속력으로 우리가 비행기가 극단적으로 만약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바람만 미친 듯이 많이 불면은 비행기는 뜰 수 있는 거니까 바람이 앞에서 불어주면 땡큐인 거야. 그래서 비행기는 무조건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비행기는 출항을 시키고요. 비행기는 실제로 나중에 비행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바람을 많이 뿜어주는 풍동 실험도 해준답니다.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륙 착륙할 때는 어떤 바람이 유리할까요? 무조건 맞바람이 유리합니다. 양력은 바람과 날개 상대 속력이므로 맞바람이 불면은 비행기 속력과 바람 속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양력이 커져서 속력이 낮아도 이륙하기 유리해요. 그럼 착륙할 때 어떨까요? 착륙을 하려고 하면 착륙은 빠르게 착륙해야 될까요? 천천히 착륙해야 될까요? 착륙도 당연히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럼 천천히 착륙하려면 속도를 느리게 해야 돼. 속도가 느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속도가 느리면 양력이 급격하게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양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받은 각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바람을 앞에서 맞이해야지만 속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양력을 만들 수 있겠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냥 비행기가 하늘 위로 뜨려면 한 600km가 필요한데 앞에서 바람이 100km만큼 불잖아. 난 500km면 날 수 있잖아. 그리고 500km면 착륙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앞에서 바람이 부는데 만약 뒤에서 바람이 100km 불잖아. 700km로 이륙하고 700km로 착륙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륙과 착륙할 때 무조건 바람을 맞으면서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 봐볼게요. 비행장을 한번 봐봅시다. 비행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가 바다고 육지라고 해봐요. 그럼 비행기는 하늘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갈 거 같나요? 이렇게 날아갈 거 같나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무조건 비행기는 1번으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행기는 낮에 뜨지. 낮에 뜬다면은 해풍, 육풍.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까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까요? 당연히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왜? 해풍이 부니까. 자세한 거는 과학 선생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륙할 때는 슉 이렇게 이륙을 해요. 착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륙도 바람을 맞으면서 착륙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유리하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륙, 이륙. 오케이? 착륙, 이륙.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비행 중일 때 뭐가 유리할까요? 비행 중에 한참 비행기에 달릴 때는 그냥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맞바람이 유리할까요? 뒷바람이 유리할까요? 한참 달릴 때는 무조건 뒷바람이 유리해요. 뒷바람 불면 비행기가 속력은 빨라질지언정 비행기 양력이 떨어진다면서요. 네, 맞아요. 양력이 떨어진데 비행기가 한참 날 때 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가리를 슬쩍 들면 되지. 살짝 들고 이렇게 날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비행기는 무조건 뒷바람이 불잖아 하면은 우리가 운항 중일 땐 뒷바람이 유리하고요. 이륙할 때는 맞바람이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착륙할 때 비행기 머리는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속도가 무조건 낮은 상태에서 이착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착륙이 이루어지려면 받은 각은 어떻게 될까요? 받은 각은 커진 상태로 해야 되겠지. 그럼 받은 각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가 이 상태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왜 자꾸 머리를 든단 말을 쓰냐면은 새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 때는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새가 하늘에서 멈추고 싶잖아. 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속도를 줄여주거든. 비행기는 고정이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선 얘가 얘의 각도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대가리 위치를 바꿔야 돼.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움직여줘서 머리가 내려가면은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비행기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올라가면 바등강이 커지고 머리가 내려가면 바등강이 낮아지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제 머리를 올리고 싶으면 머리 어떻게 올려? 비행기 방향을 조절하는 건 무조건 다 꼬리 날개에 있거든. 날개에 있단 말이야. 날개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수직 꼬리 날개, 이렇게 생긴 수평 꼬리 날개라 부르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위아래를 조절하는 거는 무엇이냐? 수평 꼬리 날개예요. 이 수평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라 놓고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은 비행기는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리면 비행기는 내려간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꼬리날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바람이 지나가다가 꼬리날개 뒤에를 쳐. 그러면은 꼬리날개 꼬리가 어떻게 되지? 바람이 맞으니까 올라가 버려. 꼬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머리는 내려가게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꼬리를 올려주면 꼬리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꼬리로 조절해 주지만 그 꼬리가 조절이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비행기는 보통 이륙을 할 때는 우리가 한참 달리다가 꼬리 날개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거든. 올려준 비행기 위로 이렇게 슉 올라간답니다. 살짝 보여주자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필기를 해보자면 이륙 시 최대 속력으로 속력을 빠르게 했는데 승강타를 그래서 어떻게 주냐? 승강타라는 건 비행기 방금 위아래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올려주게 되면요 기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기수가 높아지면 날개 바등각이 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륙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착륙할 때 날개는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이착륙할 때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비행기는 여러분 여담으로 이야기했던 비행기는 얼마나 빠를까요? 대부분 자동차의 속도는 100km에서 120 정도를 보통 밟잖아요. 비행기의 속력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음속이에요. 음속. 음속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나왔을 텐데 340m/s라고 부르거든요. 1초에 340m를 간다는 건데 이거 우리가 이번에 km/h가 좀 더 익숙하잖아요. 이걸로 단위로 환산하잖아. 얼마가 되냐면 1224km가 나와요. 그래서 이 키로가 넘어가는 걸 보고 마하라고 부르고요. 이 키로 아래로 가는 걸 우리가 음속보다 아래로 간다 해서 아음속 비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객기는 아음속으로 비행해요. 여객기 중에서 국내선은 조금 더 느려서 국내선은 한 800km 정도로 보통 다니고요. 그 다음에 국제선은 900km에서 1000km 사이로 보통 다닌답니다. 그래서 국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요. 국내선이 조금 더 느리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경비행기만 해도 500-600km는 쉽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느리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스포츠카보다는 훨씬 빠르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실제로는 공중에서 이 정도 속도지만 지상에서 이 정도 속도까지 높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상에서는 보통 한 600km면 날아야 되는데 600km에서 날아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양력은 900km가 돼야지 똑바로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초반에는 바등각을 키우는 거 이외에도 무언가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등각은 계속 키워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등각이 계속 커지면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실속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고양력 장치랍니다. 자, 고양력 장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비행기가 큰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륙과 착륙에서만 사용하는 날개를 조절해주거나 이거 기타 등등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뜻하거든요. 대표적인 고양력 장치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플랩이라 부르는 겁니다. 플랩이란 건 뭐냐면은 날개 뒤에 꺼내지는 보조 날개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날개 크게 요만하거든. 이 빨간색 보여줄까요? 잘 안 보이겠다. 원래 날개 크기가 요만한데 이 날개를 요만큼을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럼 날개가 커지면은 면적이 커지니까 당연히 비행기 양력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또한 이 플랩이라는 걸 내려줄 때 있잖아. 원래 비행기 날개의 각도보다 더 낮게 해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원래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플랩을 내려줄 땐 플랩 보통 이렇게 내려줘요. 그럴 땐 바등각도 커지는 현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좀 더 큰 양력을 만들기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행기 날개잖아. 제일 잘 하늘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플랩이 잘 내려가는지 조절을 무조건 해줘 봅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고양력 장치란 이 착륙 시 고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고요. 이 장치를 왜 만드느냐? 속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높은 바등각을 유지하고 그래도 모자란 것을 얘네들이 보충을 해주기 위해 있는 장치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고양력 장치이고요. 플랩이란
주 날개 뒤쪽을 확장하거나 내릴 수 있는 보조 날개고요. 이 착륙 시 펼쳐서 각도를 조절을 시킬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날개 면적이 첫 번째로 커지고요. 두 번째로는 받은 각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충분한 양력이 만들어져서 저속에서도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걸 우리는 플랩이라 불러요. 오케이? 두 번째, 플랩 말고 이번엔 비행기 날개 앞쪽에 달린 장치가 있거든. 바로 뭐냐, 슬랫이라는 부르는 장치예요. 슬랫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 이 날개 앞쪽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날개 앞쪽에 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틈을 왜 만들었냐? 아까 말했잖아. 비행기가 이 각도가 조금만 높아져봤자 비행기가 금방 실속 현상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행기가 원래 한 요 정도, 대략 봤을 때 15도에서 한 18도 정도가 되잖아. 비행기는 대부분 실속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이 슬랫이라는 걸 만들어놓으면 바람의 흐름이 여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바람의 흐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 슬랫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한 21도에서 한 23도 정도까지 우리가 받은 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 장치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슬랫이라 부르고요. 이 두 장치를 합쳐서 우리는 고양력 장치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고양력 장치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보통 점검을 하거든요.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게 플랩이라는 장치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거 있지? 이 날개 앞쪽으로 살짝 빠져 있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슬랫이라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슬랫도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랫이란 주 날개 앞쪽을 빼내어 날개 사이에 틈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틈을 왜 만들어주냐? 이 틈을 만들면 날개 앞쪽에 흐름 분리 현상을 줄여주게 되고요. 흐름 분리 현상이 줄어들면 받은 각이 커져도 실속 현상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속 현상을 줄여주게 해주는 대표적인 장치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에 둘 다 쓰는 건데 이번에는 착륙에만 쓰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뭘까? 비행기의 브레이크. 비행기의 브레이크가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의 가장 대표적인 브레이크는 바퀴 브레이크가 있겠지. 비행기 바퀴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랜딩 기어라 부른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행기 랜딩 기어, 비행기 바퀴라 부르고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를 그래서 랜딩 기어 브레이크라 부르거든. 참고로 비행기는 바퀴가 진짜 많아요. 지금 이거 하나가 4개가 세트거든. 잘 보면 여기가 4개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앞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4, 5, 20. 이 비행기는 비행기에 바퀴가 20개 들어있고요. 좀 큰 비행기들 때 A380 이런 것들은 바퀴가 50 몇 개 달린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비행기는 바퀴가 되게 많은데 이 바퀴들의 특징, 이 바퀴들에서 브레이크로 우리가 비행기를 멈춰주는데요. 참고로 이 비행기는 비행기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대부분 비행기들은 구동축이 없어요. 즉 이 바퀴는 브레이크만 있고요. 구동축이 없기 때문에 이 바퀴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데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제일 처음 비행기 이렇게 있다가 대부분 비행기는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을 받고요.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행기 앞으로 가거든. 이거 비행기 뒤로 빼줄 때 보통 비행기가 스스로 뒤로 못 가고요. 뒤에서 자동차가 잡아당겨준답니다. 나중에 뒤져보면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잡아당겨주는 자동차 있거든. 그걸로 뒤로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지고요. 이 비행기에서 실제로는 ABS라 부르지. 우리가 바퀴가 계속 잡았다 폈다 하면서 바퀴가 멈추지 않게 해주는 장치를 여기에서 더 먼저 적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퀴, 랜딩 기어 브레이크. 랜딩 기어 브레이크란 이착륙을 하거나 지상 활주를 하고 있을 때 항공기 자체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구조물로 주로 구동축은 없고 뭐만 있다? 브레이크만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어. 하지만 거의 다 없다고. 두 번째, 이번에 날개는 멈춰주는 장치가 없을까?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날개에도 멈춰주는 장치가 없을까? 날개에도 멈춰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스포일러라고 부른답니다.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생긴 장치거든요. 여러분 스포일러란 말 자동차에서도 배워본 적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뭐 할 때 썼지? 자동차 바람의 흐름을 방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포일러라는 거 왜 해주냐면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양력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다고? 날개가 있으면 그냥 양력이 생긴다. 바람이 흐르면 무조건 양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양력이라는 게 하늘을 날 때 유리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멈춰야 할 때 양력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은 바퀴 랜딩 기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자꾸 양력을 만들어서 바퀴가 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행기가
멈춰지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주냐?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바람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비행기가 바닥에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준답니다. 물론 바람을 얘로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스포일러라 부르고 이게 비행기에서 쓰는 두 번째 브레이크랍니다.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란 주 날개 일부를 위로 펼칠 수 있는 장치고요. 주로 이 장치는 양력을 줄여가지고요. 양력을 줄이면 바닥에 달라붙게 되니까 랜딩 기어 바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바퀴의 접지력이 이걸 써주면 상당히 높아진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장치, 이거 역추진 장치라고 부르거든.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 엔진을 보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엔진이 원래 닫혀있거든. 필요하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왜 여냐? 비행기 이 내부 이걸 우리가 보통 비행기 제트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 제트 엔진의 특징인데요. 비행기 제트 엔진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로 바람이 지나가는데요. 아예 가운데로 지나가는 바람이 있고 약간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있거든.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바이패스라고 보통 불러. 이 바이패스 바람을 우리가 바깥으로 빼줘가지고 비행기가 바람이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선 위로 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면 뒤쪽을 막아줘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비행기가 후진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선생님 아까 후진 안 된다고요. 예, 바퀴에서는 안 되고요. 엔진에서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료 효율이 더럽게 안 좋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역추진 장치라고 부른답니다. 역추진 장치란 무엇이냐? 엔진의 바이패스 가스를 앞이나 측면으로 뿜어줘서 추진력의 방향을 사선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보고 말하고요. 이게 우리가 비행기에서 쓰는 대표적인 브레이크 세 가지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거는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봐보면은 이 비행기가 지금 여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날개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지상에 착륙을 할 때는 이 날개 뒤쪽이 스포일러가 들리게 돼 있고, 참고로 이거 여기 슬랫 내려가 있습니다. 슬랫도 내려가 있고요. 이 엔진 앞쪽도 보면 이게 역추진 장치가 이렇게 쭉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직접 봐보자고요. 자, 이제 곧 착륙을 할 거예요. 자, 올라가고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갔지? 열렸지? 이렇게 두 가지 장치를 조절해주면은 비행기가 무엇이 만들어진다? 갑자기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브레이크의 일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비행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비행기는 멈춰준답니다. 멈춰!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봤냐면 비행기의 역추진 장치, 기타 등등 하면서 비행기에 이륙하는 거랑 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 4시간 정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